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본격화했습니다. 미국도 만족하고 러시아도 만족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우크라이나만 좀 곤혹스러운 상황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재자다 이렇게 막 대놓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유럽은 어쨌든 종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대만 쪽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러면서 좀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 문제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 이현우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삭제했다.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죠? 네, 사실 이 문구는 1979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네. 수교를 한 이후에 양국이 이제 대만 문제에서의 하나의 대원칙으로 약속을 한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국무부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79년 이후로 계속 예. 게재돼 있던 내용인데. 그때 이제 이 문구를 넣으면서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과 새로 수교를 하고 대신에 이제 대만과는 정식 수교가 끊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대만은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도 현재 중국에 넘겨주게 되면서 유엔에서도 나오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 자체가 이제 미중 간 우호의 관계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중국에 추가 관세를 요구한 데 이어서 이제 이 문구까지 아예 지워버리면서 중국 쪽에서 좀 크게 이제 반발을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까지의 다른 대만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강경한 대만 독립파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아예 독립을 하자.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으로 연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이 총통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란 이 논리 자체로 이제 대만까지 대표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북한 등 이제 적성국에 맞서기 위해 국방 예산도 국내 총생산 대비 이제 3%대까지 올리겠다 이런 발표도 최근에 했습니다. 대만 자체 무장력을 국방력을 대거 강화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안팎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이런 모험적인 강경 외교 모드를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이제 무역 분쟁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대만 문제를 좀 지렛대로 삼으려는 게 아니니까 이런 해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중국이 더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이 문제에서 만약 양보를 하게 되면은 정말 현재 대만 정부의 독립 움직임이 아주 세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의 저런 움직임이 대만 독립파들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대만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이제 미국의 쌍수를 들어서 환영만 하기가 힘든 게 트럼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보여줬지만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만이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지금 흔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대만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대만은? 네, 대만 정부도 이제 당장은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입장은 표명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좀 긴장하고 있는 눈치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도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예 배제가 된 상황에서 그러게요.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독재자란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그 휴전 협정 할 때 우리나라 배제하고 네. 하는 것과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완전히 배제되고 하는 것과 약간 그게 좀 오버랩돼서 떠오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거를 대만도 들어주지 못할 경우에 언제든 우크라이나 같은 입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긴장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 대만 정부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무기를 10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 이상 수입하겠다. 어허. 이런 내용의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이 흡족할 만한 거래를 하나라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지금 압박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뭐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무기를 사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군요.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경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인텔의 지분 중 일부를 지금 TSMC한테 인수를 하라고 압력을 또 넣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압력을 넣어요? 아, 참 그렇습니다. 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미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별다른 큰 저항을 못 하고 네. 협상 모드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일단은 경제적인 편익 이전에 네. 국가 안보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로 대표되는 이른바 반도체 그 전략 물자의 아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와는 좀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이렇게 대만을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처럼 배제시킨다는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대만 전략이라고 할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기본적인 대만 전략에 있어서는 아직 바이든 행정부 때랑 이제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유사시에 지금 직접적으로 미군을 파견하고 그런 방안까지 고려를 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고 대신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엄두를 내기 어렵도록 억제력을 최대한 높이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제 지난달 중순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의회에서 대만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본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루비오 장관이 중국이 앞으로 향후 5년 내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었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뭐 많이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2027년 예, 그렇습니다. 침공설 그죠? 예.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해서 아마 2027년 전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거다. 이 얘기가 뭐 주한미군 사령관도 얘기했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 얘기가 좀 일반화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더 침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침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의 기본적인 방어 전략인 고슴도치 전략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전략 그거 뭡니까? 예, 이제 글자 그대로 네.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탁 이제 아, 세우듯이 네. 강대국이 아무리 이제 쳐들어오려고 해도 약소국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침공을 결정하기 어렵도록 방위력을 크게 올리는 전략을 뜻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럼 유사시에 그 미군을 과연 파병할지 말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일본과 함께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뭐 미사일 기지를 오키나와 근처에 건설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일본과 연합훈련도 강화를 하면서 사실상 유사시에 참전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보여줬었는데요. 네. 근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선 대만이 과연 이제 미국의 정말로 유사시 참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만과의 반도체 무역 문제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 방위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할지 정말 궁극적인 의도는 숨기면서 좀 더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카드를 쓸 것 같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가 정말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조치들을 취해 놓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좀 긴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무역과 안보 문제를 다 결보를 시키고 또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고 관세 물리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차 관세 25%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트럼프의 향후 행보를 계속해서 세계가 주무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대만 문제도 뭐 중시하지만 우리나라가 가깝기도 하고 또 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큰 틀에서.
네, 지금 미국 안팎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사실 안보를 동맹국들한테 거의 이제 무역 분쟁의 수단처럼 네. 외교적인 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네. 이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사안은 이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적성 국가들에 대해서 동맹국가 연맹을 해서 이들을 이제 포위해 나가거나 억제력을 그러니까요. 이제 높이는 방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악의 축해서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중국, 뭐 북한, 이란 뭐 등등등을 블록을 미국이 이렇게 쫙 그 경찰 국가처럼 동맹국들을 이끌고 그 대치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흐름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조건 미국이 그 나라에 이제 방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들 국가가 결국엔 미국하고 연합을 해서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랑 대치를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들 동맹국들도 안아야 되는 안보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은 오히려 안보상에 이제 이점을 또 얻게 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듯이 그 안보 문제, 안보 지원 문제를 갖고서 계속 이걸로 무역 카드로 계속해서 남발을 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다른 동맹국들도 이제 생각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안보 전략 틀 자체가 자칫하면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말로 뭐 지금의 러시아나 아니면 미래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정말 위협하게 될 수 있을 때 과연 이제 지역 안보를 방어를 할 때 어떤 동맹국이 미국을 도와주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요즘에 트럼프 그렇습니다. 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하고 어쨌든 중국도 이제 그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세계가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틀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어질러 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안보 문제를 생각을 해서 다음 정부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선 다시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미국 하면 사실 뭐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이고 마치 어떤 좀 큰형님처럼 우리들 지켜주는 뭐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은 우리가 벌어야 되니까 니네 가진 거 내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이현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틈이 좀 생기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트럼프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계의 질서 자체가 좀 재편되는 그런 흐름이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존법 또 우리의 경제적인 이득을 어떻게 또 취해야 될지 정말 중차대한 시기인데 우리의 리더십은 또 실종된 지금 상태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나라도 좀 중심을 잘 잡고 이 흐름에서의 어떤 우리만의 그런 걸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